때는 1941년 3월 27일 서울 명륜동에서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져 아기는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 이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뭘 해야 돼? 이름을 지어줘야지. 그치, 이름을 지어줘야지. 생후 100일이 되는 날 아버지는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공개했어. 아이의 이름인데 옥비. 100일날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기름질 옥자에 안일비자다 이렇게 고심을 하셔서 지으셨대요. 어떤 의미일까? 기름지게 살지 않아야 한다? 욕심 없이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어머. 또 간디와 같은 사람이 되라 꼭 그 이름을 지어주셨대요. 어머, 너무 청렴한 이름이었구나. 너무 감성적이신 분이셨네요. 그치. 네. 옥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제가 족하고 저의 큰아버님이 신석초 시인이십니다. 신홍순 씨의 큰아버지는 한국 현대시의 거장 신석초 시인이야. 신석초 시인과 옥비의 아버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 둘 중에 하나가 서울을 떠났을 때 말고는 하루도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었대. 옥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게. 오히려 엄격한 성격을 좀 대변하는 외모신 것 같아요. 항상 말끔한 정장 차림에 아, 그러네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대. 아, 그러네요. 그런 느낌. 네. 바로 이육사 시인이야. 아, 이육사 선생님. 육사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게 된 건 석초와 만난 이후였어. 두 사람의 만남은 1935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석초는 위당 정인보 선생의 집에서 육사를 처음 만났어. 두 사람은 같은 잡지사에서 일하게 됐어. 하지만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지면을 다 채우기 힘든 상황이야. 몸으로 떼어야죠. 자, 몸으로 때운다. 어떻게? 내가 직접 쓴다? 맞았어. 이보게, 차라리 우리가 직접 쓰면 어떻겠나? 그 후로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쓰기 시작했어. 서로가 쓴 시를 봐주고 신중하게 골라서 잡지에 실었어. 두 사람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오고 말아. 뭐죠? 1943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큰 눈이 내렸어. 아침 일찍 육사가 석초를 찾아와. 가까운 날에 난 북경을 가려 하네 하고 육사는 문득 말하였다. 떠나시는구나. 어디로 떠나? 북경이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해 여름에 육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석초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을 또 불러 모았어. 술과 잔을 준비하고 육사를 기다리는데 늦은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려. 무슨 일이야? 육사의 동생이야. 그리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형님이 일본 형사에게 끌려갔소. 육사의 비밀이 시작된 건 오래 전부터야. 1919년 봄, 종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곧이어 거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외쳐 맞아. 그쵸. 3.1 만세운동. 일제 폭력 앞에 쓰러지고 또 모진 고문, 핍박으로 희생이 됐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비폭력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열투쟁의 시대가 막을 연 거야.
그해 11월 만주 지린성이야 13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 이들은 일제에 맞서 싸울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 그 조직의 이름은 바로 의열단.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열단은 일본 고관 암살, 관공서 파괴 등 의열투쟁을 시작해. 의열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던 바로 그때 청년 이육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 1924년 초 20살이 된 육사는 일본으로 가는 배에 올라 도쿄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한 거야.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어. 몇 개월 전에 일본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 관동 대지진. 1923년 9월 1일 규모 7.9 이상의 대지진이 관동 지방을 뒤흔들었어. 건물은 죄다 무너지고 곳곳이 불바다야. 심지어 태풍까지 불어닥쳐서 피해는 상상 이상이야. 이런 상황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다닌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불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의 분노는 조선인들에게 향해. 자경단이 조직되고 무자비한 사냥이 시작됐어. 공식적인 사망자만 6,661명. 다시 뭐라고? 6,661명. 실제 사망자는 그 이상 얼마일지 몰라. 너무 처참하네. 아이씨. 계속 봐도 볼 때마다 아주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육사는 일본을 간 거야. 자신의 그것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지 그렇겠지. 않았을까. 뭐 독립에 대한 열망. 더 분해했을 것 같아요. 그치. 다음 해 1월 육사는 귀국선에 올라. 그리고 친형제들과 함께 비밀 결사에 가입했어. 그 뒤로 육사는 중국과 만주를 여러 번 다녀왔어. 첫 번째 시련이 닥치게 돼. 왜요? 1927년 10월 18일 대구에 있는 조선은행. 식민지 수탈을 위해 일본이 세운 은행이야. 오전 11시 50분 은행 앞으로 누군가 자전거를 몰고 와. 그리고 뒤에 싣고 온 나무 상자 중 하나를 들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 이거 지점장님 앞으로 온 선물입니다. 상자 안엔 꿀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어. 그런데 뭔가 타는 냄새가 나. 폭탄? 뭐 폭탄? 맞아, 폭탄이야. 은행원은 황급히 도화선을 잘라냈어. 일단 폭발은 막아낸 거야. 곧바로 일제 경찰 수백 명이 출동해. 사라진 배달부를 쫓고 은행 주변에 경계망을 펼쳤어. 저기! 저 자전거! 범인이 타고 온 거 아니야? 은행 정문 앞에 자전거 하나가 서 있어. 그리고 꿀이라고 적힌 상자 3개가 실려 있어. 아까 지점장에게 배달됐던 그 상자와 똑같아. 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그 순간. 상자들이 일제히 폭발해. 대구 전체가 울릴 만큼 엄청난 폭발이었대. 일제 경찰은 바로 의심 가는 용의자들을 모두 잡아들였어. 그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어. 누구였겠어? 이육사? 이육사. 맞아. 이원록, 바로 육사야. 육사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체포돼. 꿀단지라고 썼는데 그 글이 누가 썼는지 삼촌 글씨와 똑같았대요. 이 의거가 육사와 형제들이 한 일일까? 아니야? 아니었어. 육사와 그 형제들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 가혹한 고문과 매질이 이어져.
하지만 육사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대. 그렇게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른 끝에 육사는 석방이 됐어.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이름을 바꿔. 본명 이원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이육사로. 일제가 그 당시 붙여준 수임 번호를 이름으로 삼은 거야. 더 단단해진 거죠. 자기가 겪은 아픔이나 고통을 직면하신 것 같아요. 1932년 봄, 육사가 갑자기 사라져. 일본 경찰은 육사를 찾기 위해 수배령을 내려. 육사는 어디로 간 걸까? 다시 북경으로 가셨을까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천진과 북경을 거쳐서 그해 가을에 남경에 도착을 해. 그리고 그곳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었어. 뭐가 있어? 어떤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군사 간부 양성기관이야. 많은 이들이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꼈어. 일제에 저항하는 게 소용없냐? 그게 아니고 소수의 의거가 아니라 아예 대규모 부대가 필요하다. 이 학교는 병사들을 지휘할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야. 육사는 이곳에 일기생으로 입교했어. 그랬구나. 그렇게 최고의 지휘관이 되기 위한 군사훈련이 시작돼. 와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정기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사격의 명수일 뿐더러 말 타고 달릴 때도 사격을 하면 백발백중 명중하는 명사수다. 연장술도 능했고 육사는 언어의 마술사다. 뭐 중국어, 일어, 에스페란토도 배우셨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 펜이 아닌 총을 쥐고 깔끔한 양복 대신 거친 군복을 입은 육사의 모습. 지금까지 본 사진으로도 그렇고 그쪽에 뭔가 재능이 있다는 것부터가 잘 안 믿기네. 이렇게 6개월의 훈련을 마친 대원들은 각자 임무를 부여받고 하나 둘 흩어져. 육사에겐 이런 임무가 주어졌어. 조선으로 돌아가서 의열단을 위해 사력을 다하게. 그렇게 육사는 경성으로 잠입을 했어. 청년들에게 독립 사상을 고취하고 군사간부학교 2기생을 모집하는 임무를 맡은 거야. 그런데 또 체포되고 말아. 아, 들켰구나. 정보가 샜어.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렇게 또 한 번의 고초를 겪은 육사는 풀려난 후 일생의 직위를 만나게 돼. 그게 누구다? 신석초 선생님. 맞아. 신석초. 맞아. 1935년 위당 정인보 선생의 집에서 신석초 시인을 만난 거야. 석초와 만난 후 육사는 강렬한 시들을 써냈어. 그리고 또 그 무렵 육사에게 기쁜 소식도 찾아왔어. 그 사랑스러운 딸 옥비가 태어난 거야. 일찍이 일남일녀를 홍역으로 잃었던 육사였어. 늦게 얻은 그 예쁜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뻤을지. 너무 예쁘죠. 사실 되게 강철 같은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대의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니까 정말 지키고 싶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가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 육사에겐 중요한 일이 있지. 조국의 독립. 어린 딸을 두고 다시 중국으로 가야 했어. 북경에 도착한 육사는 한 사람을 찾아가. 육사의 먼 친척이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독립운동가 이병희. 육사가 날 찾아왔대. 찾아와서 그래 나가자 그래. 예 나갑시다. 중경에서 너를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렸는데 너 갈래? 그러대. 당시 중경엔 임시정부가 있었어. 연안에는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있었다고 해.
육사는 이 사이를 연결하는 임무를 맡은 걸로 보여. 아주 중요한 미션이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긴 거야. 지금 육사가 한국에 돌아가는 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게 뻔하잖아. 체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1943년 7월 육사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 어머니와 형의 제사를 치른 후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어. 그리고 일본 헌병대에 붙잡히게 돼. 20일간 조사를 받은 육사는 북경으로 압송이 결정돼. 손에는 포승줄이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그리고 얼굴엔 밀짚으로 엮은 용수가 씌워졌어. 육사가 압송된다는 소식을 들은 옥비 어머니는 어린 옥비를 안고 기다렸어. 어린 옥비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서더니 작별 인사를 남겨. 아버지, 다녀오마. 마지막으로 너무 사랑하는 딸 얼굴 한번 보라고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병희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야. 육사가 돌아오기로 한 날짜가 지났거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해.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병희를 찾아와. 일본 형사야. 이병희, 가서 얘기 좀 하지. 형사를 따라간 병희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그곳에서 육사를 만나. 그 후 두 사람은 끔찍한 고문에 시달려야 했어. 그런데 얼마 후 이병희 석방이다. 이 육사가 병희는 내 일과 상관이 없으니 풀어주시오. 내가 보증하리다. 그렇구나. 하지만 육사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남겨졌지.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야. 육사는 잡혀올 때 그대로 여름옷 차림이었대. 방에서는 연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렸다고 해. 그리고 병희가 풀려난 지 닷새쯤 지났을 때 형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이 육사의 시신을 찾아가시오. 날 찾아왔더라고. 찾아와가지고 육사가 죽었는데 오늘 새벽 5시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너밖에는 맡을 사람이 없으니 이거를 시체를 찾아가라. 그러네. 1944년 1월 16일 새벽 육사는 북경 지하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어. 그의 나이 40살. 조국의 광복을 불과 1년 앞두고 가혹한 고문 끝에 숨을 거둔 거야. 육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가 남긴 유품을 챙겼어. 유품이라고 해봐야 만년필 한 자루 그리고 마분지 조각이 다였어. 마분지엔 육사가 남긴 시가 쓰여 있었어.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오늘 처음 읽는 시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고. 정말 염원하셨구나. 맞아. 죽을 때까지도 계속 살아 있으셨던 거예요, 정신이. 이거 총소리 아니야? 폭탄이 터졌다는 것만으로 전국이 들썩여. 이 집의 주인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오케이, 왔다. 느낌 왔다. 정치하시는 분일 것 같아. 유력 정치인의 집에 폭탄이 터진 거야. 난리 났겠네.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걸까? 조직의 명수요, 조작극의 전문가인 엄창록이여 포행이다. 엄창록. 엄창록이라는 사람이 꾸며낸 일이라 주장했어. 그 사람은 왜? 대원도 엄창록 씨한테 잘 못 보인 떨어뜨린다. 이 사람만 얻게 되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마타도어의 귀재. 킹메이커, 킹메이커. 지략까지. 작전명은 선거판의 여우를 생포하라.